물 조절 정말 별거 아니니까 물을 많이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 1차원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고, 제가 오늘 특히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 조절 방법을 이용해서 워밍업을 하고 본 그림에 들어가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많이 힘들어 하시는 수채화 물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볼 거예요. 수채화는 물을 이용해서 물감을 풀어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양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얼만큼 해야 되는지, 덜 해야 되는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물 조절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말은 쉽지만 오늘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만큼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번 보시면,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물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조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을 많이 하거나 물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인 물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수채화를 그리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그림을 완성하는 것, 예쁘게 채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야 될 것은 물의 양을 잘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채색을 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 모두의 단순한 목적이고 목표일 거예요. 그러면 물 조절이라는 거, 제가 방금 말한 대로 물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또는 적정하게 한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는데, 이 붓을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이 이유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이 안 그려보고 머리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물 조절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노력이 헛되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물 조절은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 조절법이 다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크기에 어느 면적에 내가 물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댓글로 물 조절이 잘 안 돼요, 꽃을 그렸는데 물이 다 번져서 얼룩이 졌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성껏 피드백은 해드리지만, 직접 제가 그 그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물 조절이라는 것이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려내는 이 손이 알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고, 많이 그려보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물 조절이거든요. 이 물 조절을 우리가 잘 연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종이에 연습하는 것인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용해왔던 나와 잘 맞는 종이가 있다면 그 종이에서 물 조절 연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종이의 특성에 따라서 물 조절법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내가 항상 사용하는 종이가 있는데 물 조절 연습을 하려고 이제 종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내가 늘 사용하는 종이가 아니라 조금 자투리 종이가 남아서 이거 아까우니까 여기다 한번 물 조절 연습을 해보자,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지금 그려야 될 그림이 예를 들어서 아르시 중목이라면 물 조절 연습도 아르시 중목에 하시고 그 다음에 본 그림으로 들어가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물 조절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에 따라서 물 먹는 그런 느낌과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물 조절 연습을 하실 거면 같은 종이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종이, 그 같은 종이의 연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워밍업을 꼭 하세요.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의 중간 단계에 그림이 있다면 어제 하던 그림을 오늘 이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워밍업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어제 그렸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물론 그림을 오래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제 그리던 나와 오늘 다시 이 그림을 시작하는 나는 아직 손이 덜 풀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그라데이션이라든지 뭐 색깔 채우기라든지 뭐 이렇게 찍어내는 연습 이런 식으로 좀 워밍업, 준비 운동을 좀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수영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전에도 간단한 준비 운동 같은 체조를 하는 것처럼 손도 어제 이 그림을 한참 그리던 내 손의 컨디션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넓게도 채색을 해보시고 좁게도 채색해보시고 그리고 그라데이션 연습. 그라데이션 연습은 언제나 해도 중요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서 물을 얼만큼 했을 때 그라데이션이 잘 풀리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1분에서 2분 정도 아주 짧게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적에 따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적에 맞춰서 우리가 물 양이 달라져야 돼요. 뭐 정말 다양한 변수와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면적에 따라서 물의 양을 달리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의 크기도 덩달아서 조금 바뀌어져야겠죠. 아주 넓은 면적을 채색을 할 건데 정말 조그만한 붓으로 채색을 하려면 역부족이겠죠. 이제 그래서 면적에 맞게 붓의 선택도 좀 달리, 붓의 호수의 크기도 달리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면적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와 이거의 면적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달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잘 보이도록 파란색을 풀어볼게요. 파란색을 풀고요. 자, 그리고 물을 넉넉하게 그냥 한번 콕 찍어 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칠해보는 거예요. 붓질을 하실 때는 넓은 면적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이 붓의 면적을 이용해서 넓게 해주시고 지그시 누르면서 너무 힘주지 않으면서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칠했어요. 자, 면적에 따라서 물의 양이 골고루 펴진 경우예요. 여기에 물이 더 많지도 않고 여기에 물이 더 많지도 않고 이랬을 때는 물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작은 면적에서 물을 더 찍어서 와볼게요. 자, 물을 제가 더 찍어 왔기 때문에 색깔은 더 연해졌죠. 자, 요거를 똑같이 칠해볼게요.
육안으로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붓질을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당기면 물이 이쪽으로 왔다가, 그래서 여기는 좀 밝아 보이는데 여기는 물이 많이 모여 있어서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물이 많은 상태예요. 그쵸? 자, 물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평평하게 잘 마르겠지만 우리는 한번 칠하고 나서 위에 다른 색을 올려준다든지 바로 어떤 작업을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그 다음 색이 잘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 이렇게 팔레트 벽이나 이런 티슈 같은 데다가 물을 한번 살짝만 그냥 꾹 누르는 게 아니라 붓끝만 살짝 가져다 댄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 보시는 거예요. 다 칠했을 때 물이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전체가 골고루 평평하게 느껴지는 이런 정도가 이 면적에 알맞은 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면으로 보자면 얘가 종이면이고요. 물을 칠했을 때, 물을 많이 칠했을 때는 물이 이렇게 둥둥 떠 있겠죠. 이런 경우고요. 이 면적에 알맞게 칠했을 때는 물이 이렇게 평평하게 깔려 있을 거예요. 요런 정도가 됐을 때 다른 색이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을 해서 색을 입힐 수가 있고 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면적 대비 물이 너무 많아서 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볼록하게 물이 많은데 싶으면은 다른 색이 올라가도 여기 둥둥둥둥 떠서 이 물이 자기 마음대로 막 색을 끌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때 붓으로 내가 다시 컨트롤 해줄 수는 있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은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시간도 많이 걸려요. 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대로 물이 끌고 가는 대로 색이 막 얼룩덜룩하게 번지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수채화를 그릴 때 틀린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그림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물 조절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이거는 무조건 안 되고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이제 요런 개념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을 해서 평평하게 채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요런 면적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빽빽하게 다 채색을 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물을 깔아주겠죠. 잘 보이라고 이제 색을 넣은 거니까. 자, 물을 깔아주실 때 제가 너무 안 보이니까 색을 좀 묻힐게요. 자, 물을 깔아주실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이런 느낌으로 플랫하게 깔았습니다. 물이 어느 한 군데로도 뭉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평평한 상태예요. 자, 여기서 물을 우리가 깔았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물론 예쁘게는 퍼지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는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하고 자, 요 부분에 동그라미 안쪽 부분에는 이 색깔을 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경계면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 가운데 면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가운데 쪽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도 보세요. 그냥 떼기만 가운데서 시작해서 떼기만 했는데도 이 원 안으로 색이 번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색을 넣을 건지 그 시작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가장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이 안쪽으로 살짝 번져 들어가면서 완전히 원 안으로는 채색이 되지 않겠죠. 자, 한 번 더 조금 더 진한 색을 올려볼게요. 자, 지금은 물기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붓에서 물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정말 많이 퍼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물의 양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자, 또 어디서 시작하냐면 또 마찬가지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번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에 칠했을 때와 지금 칠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이 증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기도 칠했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번짐이 덜 하죠. 물이 증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물을 진짜 많이 한번 올려볼게요. 처음부터. 자, 색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약간 색을 써서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우리가 그냥 들어갈 때는 물을 까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물을 깔아주고요. 자, 물을 진짜 많이 깔아볼게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을 정말 듬뿍 깔았습니다. 자, 딱 봐도 물이 많아 보이죠? 자, 물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볼록하게 제가 완전히 꽉 채워서 올려버렸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제외하고 색을 올려볼게요. 자, 당연히 여기 물이 많으니까 그 다음 색을 올릴 때는 물이 좀 적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옆 칸에다가 지금 물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옆 칸에 이렇게 해보고요. 자, 당연히 여기도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칠을 해줘야겠죠. 근데 물이 오히려 처음에 거보다 안 번지고 멈춰 있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멈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엄청 물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도 가지도 않고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도 가장자리 쪽 이렇게 칠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이 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 또 똑같이 색을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여기다가 또 올려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렸어요. 자, 뭔가 자연스럽지 않게 퍼지고 있죠. 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물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물이 유동성이 없고 여기 딱 갇혀 있기 때문에 막 자연스럽게 번지고 그러지가 않아요. 자, 이렇다 보니 내가 원한 건 이렇게 좀 원 안으로 살짝 들어가더라도 뭔가 자연스러운 물에 의한 그라데이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이제 그 물을 닦고 붓에 물기를 닦고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물을 닦고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유형이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그래도 번지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붓을 씻어가지고 어떤 유형이 있냐면 붓을 씻어서 왜냐면은 붓을 씻는 이유는 다른 색이 또 들어가 버리면 또 여기 파란색이 확 넘어올까 봐. 그래서 붓을 씻어요. 근데 물을 또 빼지 않고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이 경계를 풀어주느라고 또 이렇게 만집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띠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을 하고 또 다시 파란색을 또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근데 또 잘 안 번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물에서 저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하게 되고 만지게 됨으로써 물 조절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에 맞는 물을 깔아주는 연습. 그 연습의 기준은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내가 채색을 하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이렇게 채색을 하는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에 맞는 물을 깔아주는 연습을 하시고 평소에도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내가 면적에 따라서 물을 너무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붓질의 힘 조절이에요. 붓을 운용할 때 내가 주는 힘의 조절. 자,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꽃 모양을 단순한 꽃 모양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지금 이 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이 붓으로 물을 깔기에는 사실 조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굵고 조금 넓은 붓을 사용해서 붓을 깨끗이 안 씻어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물을 넉넉하게 깔아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그라데이션 겸 이제 색깔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넓은 면적이라면은 좀 듬뿍 깔아주셔도 돼요. 대신에 너무 이렇게 볼록하게 나올 정도로의 듬뿍은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도 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있을 거다 싶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어컨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깔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대충 바르지 마시고 물을 깔아주실 때도 꼼꼼하게 여러 번 이렇게 해주시는데 세게 보세요. 붓이 이렇게 눌러지듯이 세게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요 정도로만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색을 넣어볼 건데요. 일단 아무 색이나 한번 써볼게요. 자, 이 가장자리 부분 쪽에 색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가장자리 쪽은 색이 조금 더 들어가지고요. 그쵸? 자, 여기서 붓을 살짝 눌러보시면, 그러니까 힘을 살짝 줘서 눌러보시면, 자, 처음보다 조금 연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일단 임의로 쭉 가볼게요. 처음보다 연해졌어요. 자, 붓을 뗐더니 진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붓을 지그시 누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칠해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쯤에서 붓을 지그시 눌러서 붓을 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살랑살랑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들 위주로만, 그쵸? 제 붓의 방향들을, 붓의 길을 잘 보세요.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에만 붓을 살랑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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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툭 떼면은 물이 많이 나오니까 지그시 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붓에 힘을 덜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진해지고요. 왜냐면 그대로 붓 안에 있는 물감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면서 물칠되어 있던 그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퍼지는데 요것을 자, 지그시 누르고
지그시 누르고 내가 칠해야 될 부분들의 방향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요렇게, 그쵸? 지그시 눌러주시면, 그리고 지그시 떼어주시면 물 번짐 하나 없이, 얼룩 없이 이렇게 물 조절이 잘 된 상태로 채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조절하는 방법은 물을 많이 했다가 적게 했다가 당연한 이런 조절도 있지만, 붓을 지그시 눌렀을 때와 누르지 않았을 때에 붓이 가지고 있는 안에서 또 물 조절을 하면서 채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그시 눌렀을 때는 붓에 들어있는 물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툭툭툭툭 친다면은 많이 나와서 색이 좀 진해지는 거고,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린다면 연하게 나오는 거겠죠? 붓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 조절은 붓을 운용하는 힘 조절로 또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의 물 조절은 물통에서 이렇게 한번 긁어서 여기서 팔레트에서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거는 붓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종이의 선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자투리 종이에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물통에 붓을 한번 씻어주시고, 물통 벽에 그냥 살짝 맺혀있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요 그대로를 물감에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붓이 가질 수 있는 양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자, 요거를 여기 칸에다가 맞춰서 칠해봅니다.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칸을 직접 그리셔서 똑같은 칸을 그려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금 칠했더니 여기가 조금 진하고요. 이쪽이 조금 더 밝은 거 보이시죠? 이게 물이 많아서 그래요. 자, 물을 끌고 다니면은 이렇게 물이 끌려 다니는 정도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입니다. 요 상태에서 티슈를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을 한번 쏙 빼서, 여기다 하면은 또 물을 양이 같아버리니까 뭐 다른 칸이나 아니면 그냥 살짝 요런 데다가 해가지고 여기를 칠하는 거예요. 같은 색상인데 물의 양의 그 차이가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했을 때 끌고 다닐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조금 더 물을 여기서 더 빼고 싶어요. 그러면 티슈에서 한 번 더 빼서 이런데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데 팔레트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또 칠을 합니다. 평평하게는 칠해졌지만 물기는 거의 없는 상태예요. 물기는 거의 없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물을 또 빼고 이제 여기다 바로 칠을 해보는 거예요. 거의 칠해지지는 않지만 색은 보여요. 그리고 웬만큼 그냥 플랫하게 칠해집니다. 자, 한 번 더 물을 또 빼볼게요. 물이 점점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붓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지금은 아예 칠해지지는 않아요. 정말 그냥 미세하게 붓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을 다 끌어다가 채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요, 이거 두 가지는요, 초벌 채색할 때 필요한 물의 양들, 그리고 이런 나머지 애들은 묘사할 때 필요한 양들, 이렇게 또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초벌 채색과 묘사할 때의 물의 양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초벌채색 때처럼 양을 해서 묘사를 해버리면 물과 물감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지 또렷하게 색이 쌓이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체크를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초벌 때는 느낌이 아주 좋았어. 그런데 묘사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둥둥 뜨는 것 같고 명확한 그런 형태들이 자꾸 안 나오고 흐려지는 것 같고 뭉쳐지는 것 같다. 그러면 묘사할 때 물의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요때 눈에 잘 보이는, 물의 양이 눈에 잘 보이는 티슈라든지 수건을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그 양 조절을 한번 이렇게 단계별로 워밍업 해보시고 그 본 그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잘 보시면 옆에 이렇게 살짝 물띠가 생겼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물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 주변에 물띠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그림에서 이런 물띠를 의도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물띠가 생기고요. 나는 물띠 생기지 않게 채색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칠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특히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 조절도 물 조절이지만 그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런 물 조절 방법을 이용해서 워밍업을 하고 본 그림에 들어가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요. 물 조절 정말 별거 아니니까 물을 많이 해야 될지 적게 해야 될지 이런 그 1차원적인 생각을 먼저 하시고 물을 적게 해야 되면은 붓 자체에서부터 물을 적게 해주시고 그리고 초벌 때와 묘사할 때의 물의 양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초벌 때는 물을 많이 하고 점점점 그림이 완성이 될수록 물의 양을 적게 해서 묘사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물 조절 하시면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많이 하셔서 상황에 따른 물 조절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수채화 그림 집에서 편하게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